25페이지 배워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럼 거기다가 먼저 그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다가 네모 이렇게 한번 쳐보셔. 우리 총칙에서 뭘 배우냐면 법률행위 목적만 놓고 보면, 목적만 놓고 본다면 목적에서 4단계, 목적에서도 확정 가능해야 된다 생각나. 두 번째는 이행이, 그렇지, 이행 가능. 너무 얼지 마시고. 그럼 적법해야 되지. 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은 뭘 배우냐면 여기서 실명법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간단해. 여기서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여기서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생각나요? 처백에 아파트 준 사람은 반환 청구지 못한다. 거기 반사회적 행위. 근데 여기는 실명법 위반은 반사요 반사 아니야. 그러므로 여기서는 맨날 뒤에 지문 나오는 게, 여기서는 불법 원인급여 적용이 있다고 없다고. 여기가 아니니까 없다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실명법 적용 여부에서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건, 여기는 아까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나 상호명의신탁이나 등기된 신탁대사는 여기는 투기 목적이야. 투기 목적이 아니야. 돈 갚으려고 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래서 여기보다 제외돼 있다. 제4. 그거 제4 외워야 돼. 양가상신. 그 다음에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이나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이나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실명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탈법의 목적이 없다면 유효다 하시면 돼. 여기는 적용 대상이지. 자, 문제 1번.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가 행하여지고 나서 신탁자와 수탁자가 밑줄 그어서 행하여진 후, 동그라미 쳐봐. 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 혼인. 이때 혼인은 밑줄 그어서 사실혼이야, 법률혼이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사실혼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건 법률혼이야. 나중에 명의신탁에서 등기해놓고 여자친구에게 등기해놓고 혼인신고했지? 그럼 나중에 배우자가 되었잖아, 이렇게. 그럼 그때부터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게. 처음부터요, 그때부터요. 그래, 그때부터. 그래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 신탁 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그 1번에다가 우리는 물권법에서 뭐를 배우냐면 그걸 무효등기의 유용이다 배우잖아. 무효등기의 유용. 그러니까 물권 총칙을 잘 공부해 놓으면 공부 내용이 많이 줄어들어. 무효등기의 유용. 1번 틀렸고, 2번 채무 변제. 자, 밑줄 그으세요. 변제. 담보 동그라미. 자, 그냥 담보 동그라미. 끝에 봐. 저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 그으셔봐. 그러면 채무 담보로 이전 등기했으면 무슨 담보요? 양도 담보. 이전 넘겼다 양도. 그러니까 여기를 고려. 양도 담보의 경우에는, 자, 양도 담보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이요 제외돼 있어.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맞네. 제외돼 있다. 제4 이렇게 써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2번에다가 이 말이 뭔 얘기인지를 국어로 봐서 뭔 얘기인지 모르면 그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 풀어. 그럼 이 말이 뭐냐 물어보면 30점 맞는 사람들은 이렇게 양가상신은 제외돼 있다 하거든. 제4 외웠거든. 제4. 그러면 그거 읽어보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 뜻을. 그럼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결 못해. 손 못 봐. 그 사람들은 치명적인 단점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진짜요. 제외돼 있다 했는데 그걸 읽어봤더니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는 손 못 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국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버리면 우리 해결을 못한다고. 이렇게. 어디 읽어보자.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은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지? 이 말이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신명법에서 말한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3번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맞춰져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자 밑줄 그으셔봐. 불법 원인급여 밑줄. 여기 실명법은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인 것이지 반사이득 행위라서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그걸 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번 이해하셨어? 맞고. 4번 조세포탈 목적 없이 종교단체에다 동그라미 쳐. 그러면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실명법에 적용 대상 이어 아니요? 이지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종교단체 동그라미 그 다음에 탈법의 목적이 없다 동그라미 그러므로 유효지? 이걸 물어봤어. 탈법의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유효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양가상시는 예외적으로 유효야 항상 유효야? 여기는 항상 유효야. 여기는 항상 유효. 여기는 항상 유효. 여기는 원칙이 무효, 예외적으로 유효, 효력이 다르다 그런 뜻이야. 5번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서 수탁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은 제3자 밑줄 그으셔봐. 수탁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은 제3자. 우리는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비통신은 절대 무효요, 상대 무효야? 상대적 무효. 비통신은 상대적 무효인데 상대방에게만 무효이고 제3자에게는 유효요. 상대적 무효는 상대방에게만 무효이고 제3자에게는 뭐다? 유효. 맞잖아. 근데 이때 제3자는 비통에서의 제3자는 선악 불문이요. 여기는 선이야 돼. 선이. 명의신탁은 선이요. 선악 불문이요. 그 차이다 아시면 돼요. 비통신은 명의신탁은 선악 불문 유효. 비통은 선의에게만 유효 이렇게. 자,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수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제3자에게 그의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맞네. 이해하셨나?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1번. 투기 및 탈세 등의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다. 지금 봐라. 명의신탁은 반사이득 행위. 그 얘기요. 지금 1번이 그냥 틀린 거예요. 이런 거 잘 이해해야 돼. 아, 명의신탁은 적법해야 되는데 실명법은 강행법규 위반이구나 이렇게. 그러므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은 아니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된다고 이게 이해. 그래서 2번에 1번 설득이 됐나? 그러니까 순서 우리 민법에서 배웠던 거 확정 가능, 이행 가능, 적법, 타당 여기에서 지금 4단계가 아니라 3단계에 걸쳐서 4단계 가지도 못했어 지금. 4단계. 2번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자 밑줄 그으셔. 체결된 때부터 유효요. 혼인한 때부터 유효요. 그래 혼인한 때부터 유효지. 즉 뭔 얘기냐면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비소다 그 말이야. 비소급적 유효다. 3번 명의신탁의 무효는 자 나왔네. 3번 명의신탁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라고 그랬나요? 절대적 무효라고 했나요? 상대적 무효.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해야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해야지. 그러면 이제 아따 이것이 이제 대항할 수 있냐 없냐 때문에 틀리면 안 된다. 있다 없다를 가지고 지금 논하면 그건 문제를 못해 지금. 어디 여기 봐. 상대적 무효니까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뤄지잖아. 그러면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해야지. 그냥 상대적 무효는 상대방에게만 무효이고 제3자에게는 유효 아니야.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해야지. 설득돼?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껌이네, 껌이야, 그냥. 빨리 나가라고 그래. 눈 깜짝깜짝 하면서. 4번. 농지법에 따른 농지법 밑줄. 그리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미주거자 불법 원인급여라고 할 수는 맞네, 거기는. 그럼 불법 원인급여는 적법에서 걸려든 거요, 타당에서 걸려든 거요? 타당. 아직 가지도 못했어, 여기. 타당성. 그래서 4번이 맞고, 5번. 조세 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 명의, 거기도 종교단체 명의 있지? 거기도 시험에 종교단체 장 하면 또 틀려, 이런 것들이. 종교단체 장이요, 종교단체 명의요. 거기다 장 동그라미 쳐봐. 지금 종교단체 장의 명의로 하면 무효가 돼버려. 근데 거기는 종교단체 장이냐 장이냐 비열하니까. 그러므로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름으로 등기해놓으면 괜찮은데 조용기 목사 이름으로 등기하면 무효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함정?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가 되면 유효지만 여기는 종교단체 장이니까 무효다 하셔야 돼요. 그 4번 이해하셨어? 한 장 넘겨. 01번. 틀린 것은 여러분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는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는 꼭 본등기만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돼. 가등기도 실권리자의 명의로 해야 돼. 그래, 타인의 명의로 가등기 해놓은 경우도 실명법에 저촉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1번. 근데 아까 여기서 가등기도 타인의 명의로 실권리자의 명의로 해야 되는데 짜고 가등기 했다면 그것도 무효인데 근데 이 가등기 담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빚 갚으려고 한 거니까 그것은 실명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하셔야 돼. 1번. 가등기를 명의신탁에 의해서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담보 가등기는 허용돼야 안 돼. 되는 거지, 담보 가등기는. 2번. 실명법상 허용되는 명의신탁에 배우자는, 밑줄 그죠?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3번. 양자간 명의신탁에 무효 밑줄 그죠? 무효 밑줄. 그 다음에 해지 밑줄. 그럼 무효인 경우에는 해지의 대상이 돼야 안 돼. 그래서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번 틀렸잖아. 눈에 안 보이면 무효에다가 밑줄 그시고 연습 한번 해봐. 무효 나오면 무효는 몇 단계? 5단계. 1단계가 한번 써보자. 거기다 1단계가 전전세 일부가 무효이면 까마득이 다 잊어먹었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판은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도 취소할 수 있고 무효인 행위도 사회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도 철회할 수 있고 무효인 행위는 해지할 수는 여기 물어봤잖아. 해지. 근데 이 해지를 한 군데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명의신탁 하나.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무효임으로 해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문제 맞히잖아 지금. 그래서 01번에 틀린 게 몇 번이요? 3번. 해지다 밑줄 것이고 유효에 적용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 유효에다가.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말아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이 나오면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이 나오면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하면 그때는 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써놓으면 돼. 종중에는 적용된다. 이렇게 종중. (4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경우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밑줄 그으셔.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이 사람은 경락인이거든.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에는 제3자는 언제나 권리를 취득한다 알면 돼. 경매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뭘 물어봤냐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물어봤어. 계약명의신탁에서 제3자 권리 취득하려거든. 선이어야 돼? 선악 불문이야? 여기 봐. 명의신탁의 효력에 계약명의신탁은 무효, 그 다음에 무효, 그리고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선이이면 내돈이 선이이면 외돈이 선이면 이 등기가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선이이면. 뭔 얘기냐면 여기 보자. 자, 한번 외워본다. 계약명의신탁 무문무가 무유유가 된다. 그거 생각이 나? 매매 계약명의신탁은 무문무가 무유유가 된다. 생각이 나냐고? 생각이 안 나면 어디 일단 여기 실명법 한번 봐보자. 그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핵심 체크, 스피드 체킹. 실명법에 1번에 외워본다. 제4 종배종은 적용 대상 이고 탈법의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유효이다. 그러니까 1번, 2번을 비교해야 돼. 제4 양가상신. 3번 등기 명의신탁은 자 외워본다. 무무유. 그리고 계약명의신탁은 무문무가 매도인이 선이면 뭘로 돼? 무유유. 근데 여기서 잘 봐. 자, 여기 보자. 병의 땅을 갑이 사고 싶은데 병이 소유하는 땅을 갑이 매매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싶은데 아주 숨어 있는 거예요. 한강 밑에 숨어 있어. 물 밑에 숨어서 을을 내세워. 을아, 네가 가서 네 이름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네 이름으로 이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네 이름으로 1번 매매하고 등기 좀 해라라고 갑이 병에게 부탁을 할 때 갑이 을에게 등기만 부탁을 했어. 매매까지 부탁을 했어. 여기를 매매 계약까지 부탁했다고 해서 자 여러분 계약명의신탁. 그러면 계약명의신탁은 효력이 명의신탁은 중배종이 아니면 다 무효요. 다른 다 무효. 등기도 무엇이 돼? 무효. 매매도 무효. 근데 이 사람이 이 병의 땅을 을이 경락을 받을 때 경락 자금을 제공했더니 경락을 받았어. 그럼 경락을 받은 사람은 선이어야 권리 취득한다. 선악 불문하고 권리 취득한다. 경매에서는 이 사람이 선이어야 권리 취득하는데 경매에서는 선악 불문하고 권리를 을아 내가 자금을 제공할 테니 네 이름으로 경락을 받아라 했을 때는 법원이 개입이 되었지. 다시 계약명의신탁 경우 이 매수인이 지금 이 사람이 매도인 아니냐. 병이 매수인. 그럼 자 매수인 명의로 된 등기는 무니까 무효요 무효. 근데 이 사람이 선이이면 병이 선이이면 유가 될 수 있잖아.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이 매수인이 즉 허수아비가 소유권 취득을 하거든 선이어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자금을 제공한 건 똑같아. 근데 네가 사라 경락을 받아라. 경락을 받아라 했을 때는 선이어야 돼. 선악 불문이요. 그 얘기다 그 말이야. 선악 불문 이렇게 메모해 거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01번에 4번을 딱 읽어봤을 때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선이어야 권리 취득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4번은 계약명의신탁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그게 전개가 안 돼 있어 지금.
4번 메모에. 4번 메모해 놓고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럼 이것은 자, 등기만 부탁한 거요. 계약명의신탁이야. 그래, 거기다 계약명의신탁 이렇게 써봐. 얼른. 그럼 우리 시험은 계약명의신탁에서 경락인은 선악 불문하고 권리 취득한다는 시험 지문이 한 10번은 나와서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계약명의신탁에서 이 사람이 경락을 받으면 선이어야 돼. 선악 불문이요. 그거 꼭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선악 불문. 그러면 4번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지금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수탁자요. 경매 목적 소유자 이 사람이 선악 불문하고 이 사람은 수탁자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렇게 해야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았대. 수탁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해야지 지금. 4번 이해하셨어? 4번은 다 별표 넣으시고 여러 번 연구를 해. 만약에 4번의 지문이 이해를 못 한다면 그 한 문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는 요거 다 같이 무문무가 무유유. 어떻게 해야 무유 여기 봐.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무효인데 어떻게 하면 유효가 되냐면 매도인이 예외적으로 선이면 유효가 되잖아. 선이면. 다시 무문무가 무유유. 언제 매도인이 선이 이 사람이 선이어야 돼. 근데 경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꼭 선이어야 돼. 악이어도 괜찮아. 지금 그 내용을 냈잖아. 이 사람이 악이라도 이 사람은 권리 취득한다 그 말이야. 경매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이 되었을 때 자 밑줄 그셔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명의신탁이 나오면 봐라. 명의신탁이 나오면 무효요 무유효요. 무효. 그리고 명의신탁 계약서에다 쓴 내용도 유효겠어 무효겠어. 엄청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자 3번 5번 봤더니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 밑줄 것이고 무효. 그 다음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수탁자가 부동산의 처분 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무엇이 돼야 돼? 그것도 무효가 돼야지.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이렇게 명의신탁 계약의 내용도 무효가 된다. 그 말 내용도 이렇게.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계약의 내용도 무효. 이해하셨어?